복소수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I 제곱이 복소수 맞아요. I 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복소수인데, 복소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숫자부터 이야기합니다. 숫자. 수를 이루는 게 숫자고, 숫자는 총 몇 개가 있어요? 숫자 몇 개? 난 어려운 거 안 불어요. 숫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지? 왜 자음하고 모음을 합쳐서 의문이라고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의문은 그냥 한 글자고, 요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있고, 모음이 아, 야, 여 이런 식으로 있잖아. 얘들이 모여서 뭘 이루지? 글자를 이루지. 그것처럼 숫자들이 모여서 수를 이루어요. 수. 그럼 이 숫자가 뭐냐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걸 쓰기 때문에 십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이진법이라고 혹시 배웠었나? 컴퓨터 배울 때.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0, 그 다음에 1이지. 원래 1 다음에 2인데 컴퓨터는 0하고 1 다음 수가 얼마일 것 같아? 2진법이니까 2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 0이라고 써요. 그 다음 수가. 그 다음 수는 1, 1이고 그 다음 수는 1, 0, 0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십진법에 1에 해당되는 수고 얘가 2에 해당되는 수, 3에 해당되는 수, 4에 해당되는 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만드는 수집합이 뭐냐면은 자연수 집합이지. 자연수 집합을 내가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여기 점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얘가 1, 2, 3, 4, 5 이렇게 있고 더 있겠지. 자, 그리고 이 자연수 집합이 있는데 이 자연수 집합에 0과 음의 정수를 합집합해서 그래서 얘를 정수 집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0이 어디 있냐? 0은 여기 있고, 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이 점들의 위치를 내가 수로 표시한 거예요. 점들의 위치. 자, 그리고 이 정수 집합에서 자,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를 정수 집합에 합집합하니까 유리수 집합이 됐어요. 정수 아닌 유리수. 유리수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유리수는 자, 분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정수분의 정수이고 정수분의 정수가 유리수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이 두 정수는 서로 소이고 서로 소.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은 기하분수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약분이 안 되니?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모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유리수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유리수를 표시하는데 유리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지금 0과 1 사이에 눈금을 10개를 찍어요. 10개를 찍으면 9개를 찍지. 9개를 찍으면은 그 사이 간격이 10개가 만들어지거든. 9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찍으면 자, 이 눈금이 0.1 분수로 쓰면은 10분의 1. 그 다음 눈금이 0.2 분수로 쓰면 10분의 2. 그 다음 눈금이 0.3 분수로 쓰면 10분의 3. 얘들이 이제 유리수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0과 0.1 사이에 또 내가 10개의 눈금을 찍어.
10개의 눈금을 찍어요. 눈금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이렇게 찍으면은 제일 첫 번째 눈금이 얼마냐면 0.01이에요. 그럼 얘는 100분의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0과 0.01 사이에 10개의 눈금을 찍어. 그러면은 그 10개의 눈금 중에서 첫 번째 눈금이 0.001이 돼서 1000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걔하고 0하고 또 1000분의 1 사이에 눈금을 10개를 찍어. 9개를 찍어요. 9개를 찍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0.0001이 돼서 얘는 10,0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수직선 상에서 두 수 사이에, 두 눈금 사이에 9개의 점을 찍으면 그 간격은 10등분이 되고 눈금을 9개 찍으면 그 눈금들이 자 수직선의 눈금들이 수직선의 눈금들이 바로 유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유리수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유리수가 수직선의 눈금이구나. 그런데 자 말이 아무리 내가 이 눈금을 촘촘하게 9개씩 찍어서 10등분 하더라도 눈금과 눈금 사이에 전자 현미경, 마이크로 현미경 같은 걸로 봤을 때 눈금과 눈금 사이에는 반드시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지. 그 비어있는 부분이 바로 무리수예요. 눈금과 눈금 사이에 비어있는 그 간격이 무리수야. 그러면 이 무리수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수직선 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촘촘하게 찍은 눈금이라도 눈금과 눈금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그 공간이 바로 무리수가 위치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눈금은 유리수고 눈금 아닌 부분은 무리수야. 그러면 눈금과 눈금 아닌 부분을 다 합쳐버리면 그러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겠니 없겠니? 없지. 그러니까 바로 그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버리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면서 점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찍으면은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직선이 나오고 이 직선을 우리가 실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라고 해서 실수 직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자를 이렇게 생략해서 이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수예요. 실수. 그리고 이 실수의 수학적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 실수의 가장 큰 수학적인 특징은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죠. 이게 바로 실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복소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복소수가 아니라 다른 말로 좀 표현할게. 실수라는 것을 생각해내서 만든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그러면 실수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수학자들이 실수라는 개념의 반대 개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실수의 특징과 반대되는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허수를 제곱을 하면은 그러면은 0보다 큰 게 아니다. 0이나 0보다 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허수를 i라고 해서 i는 허수의 기본 단위예요. 마치 1이 1m, 1cm, 1km 하면 1이 기본 단위인 것처럼 i가 허수의 기본 단위고 이 기본 단위가 자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이 있었으니까 허수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얘하고 구분해가지고 서로 반대 개념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자, 이제 보세요. 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수는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다라고 배웠잖아. 왜냐하면 실수 단위에서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되는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를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가능한데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하고 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아이 쌤 얘도 음수잖아요. 근데 얘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부터 먼저 하니까 얘는 루트 1이 되니까 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자, 루트 마이너스 1은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i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허수를 소개했어. 허수를 소개했어. 그럼 복수수라는 건 뭐냐면 자, 실수 말고 이 i가 붙어있는 수가 허수예요. 쉽게 말하면 i가 붙어있는 수. 그러면 i가 붙어있는 이 허수와 실수를 합집합하면 그냥 이렇게 진짜로 이게 복잡하잖아. 좀 복잡하지. 그래서 복소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것은 i가 붙어있다고 무조건 복소수가 아니고 여기 자연수 3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자연수 3은 자연수라고 말해도 되지 정수라고 말해도 돼요. 유리수라고 말해도 돼요. 무리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리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리수는 자, 쌤 이렇게 하면 이거 무리수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무리수는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예요. 얘는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3이 되고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라면 무리수는 아니에요. 자, 3은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자, 실수하고 허수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3을 허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대신에 3을 복소수라고는 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합집합해 놓은 거다. 근데 아직 합집합은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배우는 건데 뭐 잠깐은 우리가 배웠었지만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한 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허수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소개. i라는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이 i라는 문자는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우리말로 하면은 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 한다. 이 정도로 그냥 써서 표현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소수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복소수를 설명한다는 말은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는데 실수이면서 복소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이면서 복소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수를 소개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복소수를 어떻게 쓰냐 하면 복소수는 a 더하기 bi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a 더하기 bi. 그랬을 때 자, i와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 i와 곱해진 이쪽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허수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소프라노 파트, 알토 파트 이런 것처럼 허수 부분. 그 다음에 i와 곱해지지 않은 이쪽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복소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또 희한하게 복소수를 Z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복소수 Z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복소수 Z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는 실제 문제 풀 때 Z 대신에 뭐라고 놓고 쓰냐면 바로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놓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쓰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 복소수가 실수일 조건. 그 다음 이 복소수가 허수일 조건. 이 복소수가 순허수일 조건. 순허수라는 말은 내가 지금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현진 쌤 강의 들었어요? 실수일 조건은 A가 뭐예요? B가 뭐예요? B가 0이죠. A는 상관없지. A는 모든 실수가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허수일 조건은 이 수가 허수가 되려면 B가 일단 0이 안 돼야 되고 A는 0이 될 수 있고 A는 0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A는 상관이 없죠. 얘도 A는 상관이 없어요. 얘도 A는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순허수일 조건은 A가 0, B가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면은 이 순허수라는 것은 허수의 일부분, 특별한 조건인데, 일부분이 아니고 특별한 조건인데, 이 순허수라는 게 사실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처음에 소개를 해요. 자,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자, 보세요. 허수를 내가 하나 써볼게요. 1 플러스 2i라고 쓰고,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허수를. 그럼 제곱을 하면은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하는 것이니까 1 플러스 2i라고 이렇게 쓰면, 자, 얘는 지금 분배 법칙을 하면 됩니다. 1, 그 다음 플러스 2i, 여기 플러스 2i, 요거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자, 허수를 제곱하니까 무슨 수가 됐어? 허수가 됐지. 허수를 제곱하면 허수가 됩니다. 허수를 제곱하면 허수가 돼요. 그런데 이 순허수는 예를 들면 2i라고 해볼게요. 얘를 제곱하면 2i 곱하기 2i가 되고 얘는 얼마예요? 자, 순허수는 제곱을 하니까 뭐가 돼? 실수. 그렇지. 실수인데 그냥 실수가 아니라 무슨 실수가 돼요? 음의 실수가 됩니다. 양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무슨 수가 있더라도 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순허수를 제곱하면은, 자,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복소수 z가 있는데 복소수 z가 순허수일 조건이라고 물으면, 순허수일 조건이라고 물으면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순허수일 조건이라고 안 물어. 그럼 어떻게 물어요? 라고 하면 복소수 z가 z제곱이 0보다 작을 조건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꼬아서 물어. 그럼 자, 이렇게 물으면 A는 뭐고? 0이고 B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다 알겠지? 아는데 들으려니까 답답했지? 아니, 뭐 알면은 뭐 이렇게 좀 떠올려서 처음에 이야기 좀 해주면 되죠. 좀 숨기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걸 지우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실수직선이 있는데, 실수직선이 있어. 그럼 복소수는 도대체 어디 찍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복소수는. 그럼 복소수는 어떻게 찍냐면, 얘가 0,0입니다. 여기 1, 2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내가 점을 찍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지껏은 우리가 2,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근데 2,1은 더하기 빼기를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2,1 더하기 4,3 이런 건 우리가 약속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약속을 안 했는데 약속을 안 했어요. 자, 이쪽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 부분 이쪽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허수 부분 그러면은 여기 점을 딱 찍으면은 실수 부분은 2고 허수 부분은 1이잖아. 그럼 이 점을 2 플러스 i라고 봤어. 여기 1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평면 상에 있는 점을 우리가 수로서 하나의 수로서 나타내고 싶은데 이때 순서상 2,1이라는 건 두 개의 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수수라는 개념을 쓰니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하는 거예요.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자, X축을 실수, Y축을 허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A와 B가 실수일 때는 여기에 A가 위치해 있고 여기에 B가 위치해 있잖아. 그럼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지. 자, 더 크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쓰고 있었던 말인데 더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상에 어느 쪽에 있는 수를 우리가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수를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2 플러스 i고 이 지금 평면에서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와 이 수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얘는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는 평면 위에 있잖아. 평면 위에. 평면 위에 있는 것은 뭐 X축에 가깝다고 해서 뭐 더 작다. X축이 아니라 원점에 더 가깝다고 해서 더 작다. 원점에서 멀다고 해서 더 크다. 아니면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크다.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작다. 이렇게 약속을 안 했어. 그냥. 약속을 안 한 거야. 만약 우리가 약속하고 그냥 쓰면 되는데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자, 허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만 대소를 비교한다. 왜? 대소라는 것은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크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전에 내가 허수하고 허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지? 허수 곱하기 그러니까 아까는 허수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곱. 허수의 제곱이 허수라고 했는데 허수의 제곱은 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허수 곱하기 허수는 허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허수 곱하기 허수는 허수가 됩니다. 그런데 허수 곱하기 허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순허수랑 허수랑 달라요? 요런 얘기.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이름이 뭐냐? 이러면 홍길동이요 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길동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2 플러스 3i는 허수예요. 그러면 3i도 허수지. 그런데 3i는 실수 부분이 여긴 허수라서 얘를 특별히 순수한 순수한 허수다라는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름 붙였어요? 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만들기 좋아서 그냥 붙였다고 생각해요. 왜? 얘는 제곱하면은 음의 실수가 되잖아. 근데 얘는 제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허수가 되니까. 그래서 허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 좌표 평면에 순호수가 3이라는 말은 여기가 1, 2, 3. 여기에요. 3i. 여기 있어. 근데 얘를 제곱을 탁 하네? 제곱을 하는 순간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돼요. x축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을 제곱을 하니까 x축 위에 탁 옮겨졌어.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기 현우진 쌤이 했지 싶은데 여기에 있는 점의 위치를 순호수니까 i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점의 위치는 1이에요. 자, 여기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i예요. 여기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얘가 지금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일 때는 복소수로 이제 점의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i 곱하기 i의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i를 제곱하면은 1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i의 세제곱은 i 곱하기 i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i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제곱이 여기 있었는데 거기다 i를 한 번 더 곱한 i 세제곱은 이쪽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i 4제곱은 얼마예요? i 4제곱은 i 곱하기 i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i 곱하기 마이너스 i라고 하면 얘는 얼마일까? 1이죠. 그럼 얘가 1로 옮겨져. 그럼 또 i의 5제곱은 i 곱하기 i의 4제곱인데 얘는 i 곱하기 1이니까 i잖아. 1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를 자꾸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여기서 점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신기해. 안 신기하지? 안 신기한데 수학자들은 신기한 모양이야 이게. 나도 안 신기해. 이게 왜 신기해? 우리가 보통 왜 실수직선에서 여기 0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1. 근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한 건데 이쪽으로 갔잖아. 점의 위치가. 자,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다시 1이 되지. 여기 있던 점이 1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는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개념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개념이라면 복소수에서는 i를 곱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뺑글뺑글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 이거는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필요하거든. i는 i예요. 자,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 4제곱은 1이고 i 5제곱이 다시 i가 됐지. 그러면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 그 직전까지를 묶어서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 그래서 허수 i의 거듭 제곱은 주기성을 가진다는 것은 뭔가 일정한 규칙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걸 갑자기 네가 순허수를 물어가지고 내가 여기 설명했었던 건데 순허수는 허수인데 그냥 실수 부분이 0인 허수고 굳이 순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는 특별한 성질 때문에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만약에 순호수인데 제곱을 했는데 음의 실수가 되는 성질이 없었다면 굳이 얘를 순호수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의미는. 자, 그러면 제곱을 해서 실수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2 플러스 3i라고 할까? 자, 2 플러스 3i라는 허수와 2 마이너스 3i라고 하는 허수를 곱하면, 자, 이거 합차공식이에요. 합차공식. 원래 합차공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를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네. 자, a 더하기 bi 허수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복소수로 표현한 거예요. 복소수로. 자, 얘가 실수가 될지 허수가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복소수로 표현했다고 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에 거 제곱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합쳐서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자 보세요. a 플러스 b와 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니까 이 수가 실수가 됐니 허수가 됐니? 실수가 됐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실수분은 똑같고 허수분은 부호만 반대일 때, 자, 얘가 4 플러스 9라고 써서 13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되니까 아, 얘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두 수가 아니구나. 얘는 의미가 있는 수니까 우리가 신발을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하듯이 얘들을 켤레 복소수라고 이름 붙이자. 켤레 복소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라고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그리고 중3 때 2 플러스 루트 3분의 뭐 2가 있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놔뒀니? 아니면 분모를 실수화해 줬었니? 맞다. 분모를 유리화해 줬어요. 왜?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자들이 얘를 분모를 유리화해 줬죠. 분모와 분자에 2-루트3을 곱해서. 그러면 얘도 지금 약간 켤레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얘를 합차공식을 해주면은 얘가 1분의 4-2루트3이 돼서 4-2루트3 루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것처럼 이 합차공식도 켤레의 개념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2 플러스 3i분의 2가 있다면 얘도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불완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켤레의 개념이 2-3i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줘서 이 결과를 쓰도록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는 4-6i니까 13분의 4-6i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서 13분의 4-13분의 6i라고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켤레 복소수는 아까 복소수를 우리가 Z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닦으면 이게 약간 마이너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읽을 때는 짝대기를 우리가 영어로 바라고 읽으니까 아이스바 할 때 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읽기는 Z바라고 했습니다. Z바. 그러면 Z가 A 플러스 BI일 때 Z바는 자연스럽게 A 마이너스 BI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충 중요한 이야기들이 주기서까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제 현진 쌤 걸 보고 공부한 내용이 전부 다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거 그것만 내가 설명을 하고 설명을 내가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제목이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제목이 음수의 제곱근. 자, 제곱근은 우리 영어로 하면 루트지, 루트. 자, 기호로 쓰면은 얘죠. 그러면은,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3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루트 3이라고 쓰면 돼요. 3의 제곱근. 자,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 제곱근 3이라고 하면 그냥 루트 3이라고 써야 되지. 그럼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이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자,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제곱근 3은 그냥 플러스 루트 3이라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되게 따지면서 막 문제 옳고 그른지 막 자꾸 이랬었거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굳이 3의 제곱근 또는 제곱근 3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요 구조를 강조하는 거지 얘는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 구조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를 공부를 했잖아. 루트 얼마라고 공부를 했니? 루트 6이라고 공부했지. 내가 이거 어제 수업 시간에 나왔는데 어제 깜짝 놀랐어. 이거를 자, 그래서 왜 놀랬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얼마고? 그대로지 그대로. 그런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왜 루트 6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 이거를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혼자서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고민했는데 야 도저히 모르겠다.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니까 효리가 수업 끝나고 효리가 아이 쌤 이거를 제곱을 하면 우리 등식의 법칙을 확장시켰을 때 양변을 제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랬을 때 자 제곱을 하니까 얘가 얼마예요? 6이지.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되지. 얘도 제곱하니까 6이지.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 비교했을 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곱을 딱 해서 결과가 똑같은 걸 보니까 얘들 서로 같다라고 제곱하기 전에 값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와우. 야, 이런 생각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도 이제 알았으니까 막 아는 척하고 다니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척하고 다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뭐 했냐면 루트와 루트의 곱은 아래 것끼리 곱하면 된다는 걸 그걸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뭘 할 거냐면 이게 근데 시험에 항상 나오거든. 근데 애들이 한 70%에서 80%는 항상 틀려. 이게 지금 네 이야기는 아니 되겠지. 니는 아마 시험 나오면 맞출 거야. 이게 걱정 안 해도 돼. 틀린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내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양수의 제곱근인 얘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나면은 얘들을 어떻게 이제 하냐면, 자 보세요.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루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요거 내가 지금 나도 설명 안 했는데, 현지쌤 강의할 때 이틀 기억나는 거? 뭐라고? 야, 그냥 이거 끄집어낼 수 있어. 이러면, 그러더라. 루트 마이너스 1i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 i가 되는데,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잠깐만.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2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다고. 루트 저 근호를 조금 더 길게 빼서 요거는 이변에 있는 여기 이걸 i를 이 그 안에 넣으면 안 돼. i는 지우시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을 쪼갤 수 있으니까 얘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보내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이걸 증명하기가 이제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얘들을 쪼갤 수 있는 것은 지금 둘 다 양수일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6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거라고 했었는데, 얘들을 지금 이 안에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쪼개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전에 이거 제곱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제곱을 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 미리 쓰는 거야. 얘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누가 딴지를 걸겠지. 아니 왜 이렇게 써요? 이거 똑같은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써요? 이랬을 때, 야, 등식의 성질을 확장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등식의 성질을 확장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니?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지 않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제곱을 분배법칙, 지수의 분배법칙을 하면은 루트 2를 제곱하면은 2가 되고 곱하기 i 제곱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얘하고 얘를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루트 밖으로 나올 때 i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 2i라고 바꾸고 루트 3이라고 썼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i라고 썼습니다. 얘는 똑같은 개념으로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뭘 쓸 수 있냐면, 양수의 제곱근은 곱할 수 있다는 그 개념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양수의 제곱근이 나왔지, 두 개가. 그럼 얘는 루트 6이고 i는 그냥 이때 그대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i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i를 다시 보내면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얘도
루트 2하고 루트 3을 곱한 다음에 루트 6i라고 쓴 다음에 이 루트 밖에 있는 i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루트 2하고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 되고 i와 i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학교에서 쌤들이 시험 칠 때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것도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처럼 루트의 곱셈은 그냥 곱하면 된다. 루트의 곱셈은 그냥 곱하면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얘 두 개 곱하면 그냥 루트 6입니다. 얘 두 개 곱하면 그냥 루트 마이너스 6이죠. 얘 두 개 곱해도 루트 마이너스 6이지. 얘 두 개 곱하면 그냥 루트 6이에요. 그런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것을 반항아 또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루트 안에 플러스가 있는 건 모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생 둘이가 만났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반항하고 모범생이 만났어. 뭐 좀 이렇게 서로 껄끄럽긴 하겠지만 큰 문제는 안 생기지. 뭐 돈 뺏겨 더 뺏기겠나. 그 다음에 이 모범생하고 반항아가 또 만났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반항아 둘이라 만나니까 뭔가 불꽃이 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굳이 외울 때는. 원래 정석은 뭐예요? 정석은 있는데,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수들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그냥 무조건 곱해주자. 마음 편하게 곱해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음수일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누기가 있어야 돼요. 나누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복소수가. 나누기는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둘 다 양수인 루트 3분의 루트 2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3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중학교 때는 양수에 대해서만 배웠으니까 얘 음수가 있는 경우, 음수의 제곱근이 있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빼줘야 돼요. 루트 3분의 루트 2i. 자, 얘는 루트 3i분의 루트 2. 얘는 루트 3i분의 루트 2i라고 이렇게 써주면,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에다가 i가 분자 자리에 있잖아. 분자 자리에 있으니까 이 뒤에 곱하기 i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는 루트 3분의 2i라고 쓰고, 자, 루트 i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분모에 i가 있거든. 자, 그럼 얘는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i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2i라고 이렇게는 배웠지, 얘가 뭐 루트 2 곱하기 i분의 1이라고 이렇게는 안 배웠잖아. 그래서 분모에 i가 있는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 약속을 그렇게 약속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는 루트 3분의 2 곱하기 i분의 1이라고 일단은 써놓고,
얘가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와 분자의 i를 곱해요. 그러면 얘가 루트 3분의 1, 3분의 2지. 3분의 2 곱하기, 자,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i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분모는 이 앞으로 그냥 밖으로 보내버리고, 마이너스 루트. 자, 이 i는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 분자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엄마하고 아들인데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엄마하고 아들이 둘 다 모범생이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엄마는 모범생이고 아들은 문제아야. 그러면 약간 좀 안 좋긴 하겠지만은 이런 집안이 많잖아. 엄마는 모범생이고 아들은 문제아. 그래서 얘들도 그냥 두 개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별 문제 없이. 그런데 엄마가 문제한데 아들이 모범생인 이런 과정은 굉장히 드물지 뭐 특이하지. 그래서 얘들은 두 개를 결합하긴 하는데 결합하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이렇게 좀 암기를 하기에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i분의 i인데 i분의 i는 약분이 돼서 사라지니까 그냥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서 루트 3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음수의 제곱근의 나눗셈이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건 음수의 제곱근의 곱셈이고 분수 모양인데 그냥 나눗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